오늘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마 거상 수술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닥터 조용호 원장입니다. 이마 거상 수술은 일반적으로 헤어라인 근처에 작은 절개,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mm의 작은 절개에 3개의 절개를 통해 내시경 접근을 해서 이마, 눈썹 거상을 같이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마만 거상되는 것보다는 측두 부분의 처진 부분도 같이 리프팅 됐을 때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측두 부분에도 절개를 하나씩 해서 총합 5개 절개를 이용해서 이마 거상을 하거든요. 상담을 할 때 보면 절개 자국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작은 절개에 머리 안쪽으로 숨는 거니까 거의 잘 안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절개 자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본 결과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을 할 때 되게 작은 절개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술 자국 주변으로 머리털이 안 난다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사실 이마 거상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절개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위치의 작은 절개이지만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 자국 주변의 모낭 세포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내시경 기구를 활용하는 거나 나중에 봉합을 할 때도 그 국소 부위에 혈액순환을 감안해서 상처면을 깨끗하게 봉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수술 자국을 관리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술 자국도 정말 좋게 아물어서 수술 한 달째쯤 되면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서 이렇게 볼 때 수술 자국 부분이 빨갛고 딱딱하게 만져지고 눈에 띄는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흉터 과정이고요. 대개 한 2개월째쯤 되면 빨갛고 딱딱했던 수술 자국이 점점 흐려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마치 손톱으로 이렇게 긁힌 자국처럼 보통 헤어 스타일링을 할 때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로 남는 게 평균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수술이 잘 되고 잘 관리만 된다면 이마 거상 수술 자국 때문에 걱정할 일은 보통 없으실 텐데 간혹 있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거나 밤새서 야근을 했다거나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탈모가 되게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성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은 보통 알아요. 내가 어저께 잠을 못 잤더니 아침에 모래 감을 때 머리숱이 이렇게 빠졌더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한 두피 그리고 모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마 거상조차도 두피에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마 거상은 이렇게 받았는데 정수리 쪽이 탈모가 온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성 탈모에 의한 변화들은 대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다시 모근이 재작동을 하면서 머리털이 다시 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시경 이마 거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수술 자국은 꽤나 안정적이고 잘 숨겨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의 수술 자국하고 마찬가지로 안 건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관리이기는 해요. 보통 수술 자국 봉합이 아무리 꼼꼼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꾸덕하게 아무는 데는 3-4개월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스타일링을 과하게 한다거나 보통 여성분들 여기 앞머리 볼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헤어롤 빳빳하게 굴려서 텐션 있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과를 보면 정말 수술 자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좋은 분들, 저 정도면 좋기는 하지만 아주 좋지는 않네 하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스타일링이나 컬이나 이런 식으로 자극을 안 주시는 분들이 수술 자국은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머리 감거나 하는 거는 다 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머리 말릴 때 가급적이면 빗으로 막 세게 빗으면서 말리지 마시고 찬바람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말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 관리 비법인 것 같습니다.
내시경 이마거상 후에 대략 한 7일째쯤 두피 실밥을 제거하는데요. 제거하는 기간까지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얇게 연고가 발라져 있는 게 상처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략 수술 후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항생제 연고가 전혀 흉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더 바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개 자국이 넓어지는 일은 흔치는 않아요. 보통 두피를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막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절개를 했던 모든 자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빨갰다가 점차 하얘지면서 이제 수술 자국이 성숙이 되는데요. 하얗게 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결과라 생각하세요. 저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수술 자국이 볼록해서 문제라기보다는 패이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근막 봉합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이루어지면 많은 부분이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수술 시에 봉합 방법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미 그렇게 함몰된 흉터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함몰된 부분을 살짝 올려줄 수 있는 필러나 재생 시술이 좀 더 도움이 되곤 해요. 가급적이면 상처 부분에 딱지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연고를 꾸준히 발라주는 게 방법인데 열흘 정도에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딱지를 떼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마거상 수술을 하기 위한 절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를 위한 3군데 그리고 측두부를 위한 1군데씩 해서 총 5군데인데요. 예를 들어 두상이 더 크다고 해서 절개를 더 늘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두상이 더 적으니까 더 적은 절개로 해도 된다거나 하는 일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이마거상을 받았는데 한쪽이 자꾸 내려왔다. 그래서 한쪽만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절개가 2개나 3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눈썹의 바깥쪽은 괜찮은데 안쪽이 너무 내려가 있어서 너무 앵그리버드 같은 느낌이라 내측 눈썹을 많이 중점적으로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부분 절개 2개나 3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C자 모습으로 눈썹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가운데는 괜찮은데 바깥쪽을 많이 올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개가 아니라 가운데를 뺀 4군데 절개를 활용하곤 합니다. 수술 후에 저희가 메디컬 샴푸로 클렌징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댁에서 실밥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샴푸를 하시는 거는 가능하고요. 샴푸 후에 머리를 가볍게 말린 다음에 수술 자국 부분에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마거상 시 고정 방법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고정 장치에 따라 수술 자국의 질감이 많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시경 이마거상에서 생기게 되는 수술 자국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기획을 해봤어요.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은 최소 절개를 이용해서 내시경의 도움을 받아 눈썹과 처진 이마를 가볍고 시원하게 리프팅해주는 비교적 가벼운 수술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작은 절개이긴 하지만 그 수술 자국의 모양이나 그 질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